안 되는 곳. 그래서 니은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면적이요. 면적도 등기부에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등기 촉탁의 대상인데 소유자요. 소유자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고 등기필 통지의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디귿번도 틀린 것이고. 그다음에 리을 보실까요? 지적 소관청을 대신하여 토지 소유자가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죠. 그죠?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리을범, 미음범 다 틀리죠. 그죠?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총 틀린 곳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네 곳이죠. 그죠? 두 곳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답은 그래서 X라고 이제 정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틀린 곳은 네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의미가 있을 때 정확하게 개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문제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 156페이지에 양가로 2번 교과서로는 체크를 그렇게 해놓으시고 찾으시고요. 156페이지 양가로 2번.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정의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책만 훑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가 그죠? 관공서가 등기 관할관서에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라 그랬죠. 따라서 그죠? 그 바뀌었죠, 그죠?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신청을 하는 것 이래야지 정확한 지문이 되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틀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곳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6번 보시면 국토해양부에 두는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 심사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만을 그 심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이래 돼 있죠. 요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혼동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적법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이제 2009년 12월 달에 11부로 이제 시행이 됐죠. 그죠? 시행이 돼서 이제 많이 바뀌었죠, 부분이. 여기서 이제 지적위원회요. 여기서 중앙지적위원회를 두었는데 이것이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정한다.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대통령령이 2010년 11월 2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법 조문을 혹시 찾을 기회가 되시면 요것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고요. 요거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시행령이요, 명령령, 대통령령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것이 그래서 2010년 작년 11월 달에 여기 이제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중앙지적위원회, 즉 지적측량적부 재심사를 심의 의결하는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 둔다 그랬죠. 그죠? 둔다 그랬는데 거기서의 그 심의사항으로는 지적측량적부 재심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가 여러분들 종전에 우리가 지적기술자의 징계 부분요. 그 다음에 지적기술자의 양성 방안 이러한 것도 우리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다 관할하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작년 1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 의해서 다 삭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남아 있는 것은 지적측량 적부 심사에 대한 재심사의 심의 의결 사항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 지적과에 다 확인한 사항이고요. 제가 그래서 다 확인했으니까 그 교과서를 한번 가보실까요? 18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교과서에 189페이지 동글뱅이 5번 보세요. 동글뱅이 5번 189페이지에 동글뱅이 5번 보시면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한 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이랬죠. 그래서 기억번 있죠. 지적기술자의 징계
그죠? 징계. 그 부분을 여러분들 줄을 내시고요. 이렇게 그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등기법상으로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말소하는 기호를 표시한다 해서 주말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이렇게 두 줄로 지우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집을 보시든 뭐 교과서를 보시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뀌면 지금은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이렇게 나오겠죠. 예전에는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뭐 축척 변경 뭐 이런 게 하나 들어갔을 텐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고 다음 중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만을 심의 의결 사항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5번 부분의 기억번은 주말 싹 지우세요. 아시겠죠? 지우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꼭 정리를 제가 지난주에 제가 확인을 해본 사항이에요. 이분이 문제가 좀 있어갖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2008년 때까지는 이러한 징계 사항이 있어요. 결의 사항이. 근데 2009년도 이후에는 아예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관련돼서 왜 이런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일어날까요? 이유를 한번 아시면 더 쉽게 이제 이해가 가시는데 여러분들 경계 분쟁이요. 토지에 대한 경계 분쟁이 측량을 하고 나서도 계속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이제 토지가 있으면요. 토지가 이렇게 요거는 이제 갑소유이고요. 요것은 이제 을소유로 이제 경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죠? 경계가 이렇게 쭉 정해져 있었는데 그죠? 경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분쟁이 생겨 갖고 갑은 여기가 내 경계다. 을은 이쪽까지 경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뭐예요? 결국 분쟁이 발생하면 측량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때 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이죠? 경계 복원 측량이죠. 그죠? 경계 복원 측량. 경계 복원 측량을 해 보니까 경계는 이것이 맞더라. 그러면 이 측량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갑은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경계 복원 측량을 해보니까 경계가 이건데 갑은 자기 소유는 여기까지라고 주장을 하고 을은 여기까지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갑, 을 모두 불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토지의 경계 분쟁과 관련돼서 분쟁이 발생해서 측량을 했는데 이 측량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안에 대비해서 지적 측량 적부심사 절차라는 것을 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결과적으로 이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가면 결국은 거의 다 기각되는 사안이 90% 이상이라는 거.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우리가 일단 지적 측량 수행자에 의해서 지적 측량을 실시한 지적 측량 성과,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 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하죠. 그죠? 그럼 그것이 맞다. 이렇게 결국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거의 기각되거나 각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지적 측량을,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토지의 경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6번 부분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11월 2일 날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10월 달이니까 시험에 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곳은 이제 올해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바뀌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등기법도 그래서 이제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혼돈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바뀌는 부분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7번 보시면 지적 측량 수행자가 경계 복원 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의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는 지적 소관청 또는 시도지사의 검사 측량을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 경우에는 우리가 검사 측량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검사 측량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랬죠?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즉 지적 공부에 변동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복현이라 그랬죠.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X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경계보건 측량은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페이지 수로는 교과서 17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77페이지. 177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5번에 보시면 하나, 두 번째, 일단 두 번째 줄 보시면 일단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국토해양부령 이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이거는 꼭 수험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문을 내용이 있으면 찾으셔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시행령으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행령의 하위 규칙이 뭐냐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행 규칙은 국토해양부령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가서 찾으셔야지 여러분들 여기 시행령에서 아무리 찾아도 내용이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행 규칙에 가면 우리가 경계 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의 경우에만은 우리가 검사 측량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는 지적 공부의 정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는 교과서 177페이지 5번. 그래서 정답은 이제 X가 되겠죠. 그래서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받는다 했으니까 틀리는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확인 학습을 해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